매일매일 새로운 일상 초롬원슈의 초입니다. 오늘은 롯데 월드몰에서 열리고 있는 제임스 진 전시를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전시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하시죠. 본격적인 전시 설명에 앞서서 이 사진을 먼저 봐주세요. 이 사진은 롯데뮤지엄에서 이 전시를 위해 제임스 진 작가가 작업 중인 모습을 특별히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임스 진 작가는 DC 코믹스 페이블즈 표지 작업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이제 프라다와의 협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영화 포스터 사진을 보시면 세이브 오브 워터의 사랑의 모양 포스터로도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년 대만에서 태어나 3년 뒤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국적을 갖고 이제 생활하게 된 제임스 진 작가는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정체성을 작업에 대입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이를 작업에 표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2001년에 대학교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DC 코믹스 페이블즈 표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상들을 타게 됩니다. 2007년 드디어 이제 프라다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이제 2018년까지 총 3번의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로 이제 기획전, 단체전들을 쭉 진행을 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작가에게도 이 전시가 굉장히 뜻깊은 이유는 첫 뮤지엄 개인전인 것이고요. 이 전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019년 신작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작업한 신작 중에 하나인 패시지 블루우드 작품 이미지입니다. 이 벽은 벽이 아니라 천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기대시면 다치실 위험이 있어서 이제 쭉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작품은 슈퍼블루 포트레이트라는 영상입니다. 이 작품에는 이제 디센던트라는 도상이 있는데요. 이 디센던트 도상은 제임스 진 작가가 2019년 신작 작업을 하면서 탄생시킨 도상입니다. 이 영상 작품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는 인터랙티브 영상이라고 해서 관람객이 저 영상 앞에 서게 되면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 도상이 움직입니다. 크게 왼쪽, 오른쪽 움직여주시면은 반응이 조금 느리지만 움직입니다. 네. 이제 앞서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보는 그 순간에만 그 영상의 이미지가 남게 되는 특별한 작업입니다. 그의 모든 작업은 드로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한 제임스 진 작가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굉장히 자주 방문하여서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거장들의 작품을 따라 그리고 그들의 인체의 묘사, 움직임 등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면서 공부를 한 작가입니다. 쭉 이동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 파트에서는 그의 수천 장의 드로잉들 중에서 200여 점의 드로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드로잉들은 지금 이렇게 벽에 걸려 있지만 또 영상으로도 이 다른 드로잉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파트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드로잉들입니다.
이때 당시 그린 그림들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기초적인 드로잉이 줄을 이뤘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 근육, 뼈, 표정, 얼굴의 표정, 그리고 이제 손이나 발 등 굉장히 기초적인 드로잉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드로잉입니다. 그 다음 파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드로잉입니다. 이때부터는 DC 코믹스 페이블즈 표지 작업을 시작한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화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었고 또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이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러한 드로잉을 보시면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작가의 일상생활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드로잉 북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앉아 있을 때마다 계속 드로잉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편에 보시면은 그가 그렸던 드로잉 북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드로잉 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릴 파트는 2011년 파트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그의 독창적인 드로잉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차용하고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드로잉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티스의 댄스 그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의 드로잉 파트입니다. 2014년도서부터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그의 독창적인 드로잉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로잉인데요. 이 드로잉은 손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채색 작업은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그림과 컴퓨터 작업을 혼용한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만화책의 표지 작업을 한 것의 영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와서 보면은 여기는 A, 치읓, 중국어, 일본어 등 글자들을 형상화해서 이미지화 시켰음을 알 수 있고 또 되게 자세히 보시면은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뭐 기괴하고 징그럽다 이런 감상평을 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치밀해서 아름다운 드로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14년도의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보시게 될 그의 회화 작업에서도 이때 그렸던 도상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나중에 보시게 될 작업에서도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그의 회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트는 2019년 신작 파트입니다. 한국 전시를 위해서 그가 특별히 이제 작업을 한 것인데요. 아시아의 모태가 되는 색상이기도 하고 또 가장 기본 색상이기도 한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흔히들 오방색이라고도 하죠. 그 오방색을 주제로 잡아서 이제 작가가 작업을 했는데요. 2018년까지의 작업은 이제 그의 내면 세계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뽐내는 작업들을 주로 했다면 2019년 작업에서는 사회 정치적인 모습까지도 담아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먼저 저쪽에 있는 드로잉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제임스 진 작가는 굉장히 성실하고 치밀한 계획성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색감, 구도, 그리고 스케치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는 작가로 유명해요. 이쪽에 있는 스케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작업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신작 작업들 옆에는 이렇게 드로잉들이 다 있게 될 거고요. 함께 보시면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작품은 인페르노 레드파이어라는 작품입니다. 인페르노라는 뜻은 불, 지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맥락의 의미에서는 고뇌의 장소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 하단에 이제 남다른 일을 하고 있는 소년이 보여요. 다른 소년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저 오른쪽 하단의 소년은 붓을 들고 있습니다. 저 소년의 직업은 필경사,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저 서기관이 들고 있는 붓을 통해서 이제 지옥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작가가 그려낸 것입니다. 이제 푸른 나뭇가지들 사이에 붉은 연기들이 있는데 이 사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라는 공간은 혼란스럽고 뜨겁고 괴로워야 할 공간에 굉장히 행복하고 이제 천진난만한 얼굴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소년들, 악마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인페르노라는 뜻 중에 다른 맥락으로 고뇌의 장소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나비들이 그려져 있음을 통해서 호접지몽의 이야기와도 연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이 지옥인지 지옥이 현실인지 모르겠는 이런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 작가가 이것을 오히려 환상적인 공간처럼 지옥을 표현해낸 새로운 지옥 모습의 작품입니다. 뒤를 이어서 보시게 될 작품은 에이비어리 레드파이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중국 서화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오른쪽에 잠든 승려가 꾸고 있는 꿈을 붉은색의 연기로 시작을 해서 쭉 펼쳐진 모습입니다. 이 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새의 둥지가 인간으로 형상화가 되었고 또 가장 왼쪽에 악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이질적인지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악사의 모습에서 악기를 자세히 보시면 줄이 없습니다. 네, 줄이 없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이지만 또 이로 인해 굉장히 환상의 공간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후의 작업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지만 디자인적 요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 새의 둥지 형상화한 이 인간의 모습에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모습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제임스 진 작가는 조수를 두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설명드릴 작품은 디센던트 블루우드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디센던트 도상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센던트라는 뜻은 하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동음 이의어로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강하는 소년의 이미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작가 아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디센던트들이 굉장히 평온하게 눈을 감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은 몸에 힘을 쭉 늘어뜨린 채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거나 혹은 물속을 부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들 또한 이들을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강하는 듯한 이미지이지만 물속을 부유하는 듯한 이미지는 이도 저도 오갈 데 없는 문화의 조난자, 자신의 모습을 문화의 조난자로 표현을 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과 이어서 함께 말씀드릴 작품이 이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타이거 화이트 메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드로잉한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 있어요. 청색인 듯, 금색인 듯, 동색인 듯 되게 신비로운 색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리 동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부식시킨 다음에 하얀색 물감으로 채색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점은 디센던트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폭발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뒤에 있는 작품에서는 굉장히 평온하고 부유하는 듯한 이미지인데 이 작품에서는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뒤에 있는 작품을 보시면은 땅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땅이 그려져 있음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자신의 심연 속을 부유하듯 떠돌아다니던 디센던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눈을 떠버려서 땅에 처박히고 폭발하는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혼란한 현실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작품은 패시지 블루우드 작품입니다. 아까 입구 초입에서도 보셨던 이미지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우키요의 파도 작품을 차용한 파도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우키요의 목파나 파도 작품 이미지 다들 아시나요? 이 작품입니다. 네. 네. 우키요의 이제 목파나 파도 이미지를 차용함과 동시에 하얀 빗줄기의 선들 또한 일본의 목파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작업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이미지들이 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인도 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탈도 있고 또 중국의 병풍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는 모란꽃도 그려지고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그림을 차용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을 했는데 이 군함이 난파하게 됩니다. 난파된 가운데 중요 승객들은 이제 전부 다 구조가 되었는데 나머지 승객들은 다 버려지고 맙니다. 이 버려진 승객들은 살아남고자 난파된 뗏목을 타고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치일이 많이 걸리게 될수록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혼란한 그런 가운데 바다에서 떠내려가다가 나중에는 10명도 채 안 남은 채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차용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이 작품을 작업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작의 작업들은 그가 최초로 대형 회화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10m가 넘는 아주 큰 회화 작업들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작품은 베이더즈 블랙워터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오방색을 주제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검정색은 북쪽을 뜻하고 북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또한 우키요의 목파나의 파도의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세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은 그리스 신화의 이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ним프들인데요. 가장 왼쪽의 여인은 실을 만들어내고 중간의 여인은 실을 짜내고 가장 오른쪽의 여인은 실을 끊어냄으로써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운명의 실타래를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가운데에 꽃이 만개한 것으로 표현된 인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질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네,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가위를 찾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찾아주셨네요. 이 가위는 자신의 정해진 운명의 실타래를 잘라내서 정해진 운명에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인간을 그린 것입니다. 작품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영상이 아니어서 이 인간이 과연 자신의 운명 실타래를 끊어냈는지 끊어내지 못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오른쪽 여인의 뒤를 자세히 보시면은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해골은 고전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도상인데요. 또 이 그림의 가장 왼쪽을 보면은 청록색의 신비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일본의 수신인 등껍질을 가진 갓파인데요. 이 갓파는 인간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빼앗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무상함을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찰하고 작가가 고찰하는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크릴 작업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탄탄한 묘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많은 스케치와 소묘를 들어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묽게 아크릴을 칠을 함으로써 물감 자체는 굉장히 묽지만 탄탄한 묘한 두께의 깊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19년 그의 신작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가이아 옐로우 어스라는 작품인데요. 네, 조각 작품이니까 천천히 자유롭게 둘러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은 흙을 상징합니다. 흙을 통해서 이제 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유리로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징은 또 스테인드 글라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귀한 빛을 보여주고자 그가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작품은 자수정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서울에 왔을 때 롯데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명 깊게 본 다음에 이를 영감받아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쭉 둘러보시면은 호랑이가 나비를 보면서 여유롭게 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뒤로 돌아보시면은 가이아가 아주 성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특별히 이곳에 놓여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시장의 한가운데가 이곳입니다. 때문에 전시장 한가운데에 이 작품을 놓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다 둘러싸고, 이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빛이 자신의 모든 작품을 비추길 바라는 의도로 이곳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또한 이제 디자인적 요소인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그의 구작 작품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쭉 그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 다른 표현법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작가가 재료와 기법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그 작품들 중에서도 대표작들을 이곳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바로 이쪽의 크리키츠라는 작품입니다. 크리키츠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하여 그림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피에타상을 형상화해서 여인과 아이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역병에 걸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눈동자를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넋을 잃은 슬픈 표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암울하고 슬픈 분위기인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작은 화산이 그려져 있고, 이 화산에서는 연기와 독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록색의 환경을 이 화산이 뿜어내는 독성으로 인해서 이제 처참하게 밟힌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에 이제 역병에 걸린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일하게 아주 맑은 분홍빛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꽃인데요. 이 꽃이 여인의 입에 물려있는 이유가 이러한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성, 어머니임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모성을 그리고자 했고, 이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그가 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풀어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귀뚜라미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영화에 이제 극적인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특수 사운드를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뚜라미 소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는 사운드로 들려오게 되지만 작품에서는 이미지로서 이제 귀뚜라미를 그려 넣음으로써 그런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네. 쭉 그의 구작을 관람하시면서 다음 파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릴 작품은 어드리프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은 붉은색의 불길들이 치솟아 있고 아래쪽에는 거센 파도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불길과 파도 속에서 표류된 소녀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 막 겁난 상태여야 하지만 이 소녀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담대합니다. 아주 희망찬 자신은 살아남을 거라는 의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매 같은 경우에는 수호신의 상징으로 이 소녀를 살려내고자 구해내고자 이제 뗏목을 만들기 위한 주재료인 나뭇가지를 물어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식적인 면으로는 우키요의 파도와 일본의 모파나가 이쪽에서도 나타나게 되지만 또 중국의 기석이라고 불리는 태호석이 위쪽에 화면을 꽉 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호석의 면에서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작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부인을 만나게 되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시기 때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부인의 모습이 뮤즈로서 이 소녀의 얼굴에 나타났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앞서 봤던 타이거 화이트 메탈 작품과 같이 구리 덕판에 그린 것이어서 굉장히 붉은 드로잉의 선색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주 아름답고 치밀한 그의 드로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파고다라는 작품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작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색감과 구도 그리고 스케치도 굉장히 많이 거친 다음에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이 작품만큼은 특별하게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끝맺은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나무판 위에 잉크로 이제 그림을 작가가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 잉크 선을 따라서 목판으로 이제 긁어낸 다음에 파낸 다음에 위에 흰색 물감을 칠한 것인데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균열이 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이제 재료적 기법을 이용해서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도 작가가 작업을 하는데 우연한 이런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균열이 굉장히 마음에 든 작가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균열이 마치 백자에서 보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균열처럼 보이고 또 이로 인해서 나무판에 그렸지만 마치 타일, 도자기에 그린 것과 같은 아주 독특한 텍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멀리서 보면은 되게 드로잉을 되게 섬세하게 그렸다 하고 감상이 끝날 수도 있는데 가까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묻혀진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가 페이블즈 표지 작업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만화적인 요소인 말풍선들도 보이고, 이제 또 디자인적 요소인 이런 기하학적 문양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도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 이미지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하고 허스키 강아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오게 된 이 공간은 슈퍼블룸 파노라마라는 작품 공간이고요. 이제 세 면의 영상을 쏘아서 이제 랩핑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인터랙티브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일반 영상인데,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디센던트 블루우드 작품과 이제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때문에 이미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상 특유의 또 아름다운 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디센던트들이 떨어지는 듯 혹은 물속을 부유하는 듯한 좀 환상적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임스 작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3번이나 프라다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프라다의 수석 디자이너가 벽화만을 의뢰했었지만 그의 벽화 작업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수석 디자이너는 점차 그와의 협업을 늘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프라다의 제품에서도 그의 작품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다 방에서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트래블드 블라썸즈라는 작품입니다. 전 세계 최초 패션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석 디자이너가 의뢰했던 초기 벽화의 초기 드로잉 작업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내용이 이어지므로 쭉 나가면서 드로잉을 확인하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보고 계시는 이 작품들 같은 경우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그의 대표작들을 지금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각각이 다른 특징들과 다른 느낌의 그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가 작업 중인 사진과 아들의 사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왼편에 보이는 이 스케이트보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서울에 와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전시를 위해 작업한 작품입니다. 스케이트보드의 뒷면에 그린 아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드디어 그가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연구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할 수 있었던 페이블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방은 컬러링 방이라고 해서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이제 자신이 원하는 색감대로 컬러링을 할 수 있는 방입니다. 도슨트 끝나고 여기 와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자마자 DC 코믹스의 제안을 받고 페이블즈 표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기회였고 아주 영광의 기회였습니다. 이 페이블즈 표지 작업을 통해서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이즈너 어워즈를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아주 유명하고 영광의 자리인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유리 바닥이 있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 올라오면서 그가 지금까지 작업한 페이블즈 표지 작업들을 쭉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그린 작품들 중에서는 히어로물보다는 우화 이야기들을 담은 그림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쪽에 보이는 세 편의 이미지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의 작품입니다. 제임슨 작가는 상업미술과 순수미술의 회화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서 그가 작업을 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영화 포스터 작업도 몇 번 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스터는 이 세이브 오브 워터의 포스터 작업입니다. 특별히 작가는 올해 8월에 개봉하는 박서준 주연 영화의 사자 영화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왼편은 이제 원작 포스터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포스터 원작이고요. 오른편이 컴퓨터 후가공한 완성본입니다. 마지막 공간입니다. 디센던트 도상이 이제 작품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조각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마지막 작품인 슬링샷 조각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와 스페인의 영화 감독 루이스 부뉴엘이 만든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오프닝을 보시면은 굉장히 끔찍한 영상이 나오게 돼요. 사람의 안구를 면도날로 얇게 자르는 모습이 이 영화의 오프닝으로 나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의 상흔을 내어 이제 영원히 기록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고자 하는 의미로 이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작가가 자신의 작품 작업을 하면서 분명 좋은 순간들도 있지만 창작의 고통의 순간과 정신적인 자해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자신이 목표한 이 작업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을 돌멩이 대신 눈알로 자신의 목표를 조준하고 있는 형상을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력과 고귀함을 이끌어내고 또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의 독창적인 환상의 세계와 아이디어 또 상상력을 보고 관람객 여러분들의 상상력도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진의 전시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제임스 진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그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얼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 최초로 그의 첫 번째 개인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작품뿐만 아니라 2019년 최신작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전시 기간 동안에 꼭 방문하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